유한양행 주주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한양행이 마이너스 4.8%대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이전 저점이 11만 3천원대였는데 이 저점을 이탈을 했습니다. 좋지 않은 신호죠. 이렇게 바닥을 깼다는 거는 아직 바닥이 다져지지 않았다는 거고, 그 말은 지금 이러한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앞으로 더 어디까지 빠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고, 이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혹시나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 혹은 물타기 할 타이밍이다 하면서 혹여나 여기서 덜컥 매수해버리실 수 있는데요. 지금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바닥을 깨고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하락이 어디까지 갈지 새로운 바닥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절대 매수 금지입니다. 16만원, 15만원, 14만원 이런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 특히 더더욱 비중 추가하실 때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내려온다고 해서 비중을 계속 늘려 담다 보면 여러분들의 자금이 무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구간에서 무분별하게 계속 비중을 늘리다 보면 여러분들 계좌가 버티지 못할 겁니다. 유한양행이란 종목에 크게 물리시지 않으려면 더더욱 비중 조절에 신중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흔들리지 않고 보유하시면서 우리의 유한양행의 주가를 방어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락을 하는지, 그리고 언제쯤 반등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급을 한번 볼 건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흐름을 보려면 주봉을 봐야 하는데요. 주봉을 보시면 단기적인 저점 이 11만 3천원대를 이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다. 근데 지금의 이 하락은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유한양행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이 비상계엄령이라는 게 선포가 되면서, 그리고 나서 이 탄핵에 대한 발의가 나왔었는데요. 그 탄핵이 부결이 되면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 재발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좀 어수선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계엄령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비상사태 때나 발생을 시켜야 하는데, 사실 이번에 비상계엄령은 제가 뭐 정치적인 색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팩트만 봤을 때 이번에 비상사태가 종북 세력을 척결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금은 근거가 상당히 좀 빈약한 그런 이제 계엄령이 선포가 되면서 바로 몇 시간 안에 해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탄핵 발의가 나고 토요일에 부결이 되면서 이번 주 수요일에 재발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모른다라는 건 결국은 불확실성인 거죠. 시장은 호재를 좋아하고 악재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확실한 게 없으니 일단은 매도해서 내가 현금을 보유를 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심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매도세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게 되고 있는 겁니다. 딱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저는 아무리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단기 저점이었던 11만 3천원대는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우리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조금만 조정을 견뎌줬다라고 하면 다음에 갈만한 큰 재료가 이미 있잖아요. 이런 큰 재료가 세 가지나 됩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분명히 이러한 좋은 호재들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쭉 상승해서 17만원 정도까지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꼭 한번 집중해서 들어봐 주세요. 일단은 수급이 좋습니다. 지금 계속 연일 뉴스가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외인들이 국장을 떠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외인들은 사고팔고를 반복하고 있지만 지금 외인들 최근에 들어서 계속 좀 더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보여지고, 기관조차도 계속 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외국인 같은 경우에 외국인 보유 비중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유한양행의 외국인 보유 비중이 가장 컸을 때가 보통 제약바이오 섹터가 가장 집중을 받았었던 24년 8, 9월 정도인데요. 그때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21.8% 정도 됩니다. 근데 최근에 보유 비중을 한번 보시면 21.16%로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외국인은 원래 계속 샀다 팔았다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 매도세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지금 지분 또한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큰 하락이 외국인의 매도세에 인해서 하락했다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이때는 제약바이오 종목이 대부분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당선이 되면서 미국의 채권금리가 계속 상승을 보여주면서 우리 제약바이오에게 악재로 다가왔었는데요. 그러면서 또한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제약바이오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러한 하락 국면을 맞았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워낙 자국민 보호 위주의 정책을 펼치는 대통령이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지수들은 계속 연일 상한가를 뚫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주식은 정말 처참하게 내려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포모를 느낄 수 있는데요. 안 그래도 그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지수가 계속 빠지는 상황인데 거기에 또 대통령까지 비상계엄령을 싸지르면서 장이 더욱더 악화됐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때 빠져,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빠져, 비상계엄령 때문에 빠져, 이렇게 연일 나쁜 악재가 계속 연이어져 나오면서 그 불확실성도 계속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가 정말 이렇게 맥없이 밀리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영원한 하락은 없습니다. 하락이 있다 보면 언젠간 상승이 오기 마련인데 언제이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상반기쯤 되면 이제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종목 호재들도 많고 연말 연초에 많은 호재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또 트럼프가 직접 언급했었던 방산이라든지 뭐 조선, 그런 기업들은 슬슬 올라올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종목들이 우리 지수를 끌어올려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 유한양행에 어떠한 개별적인 소식이 있는지 좀 알아볼 텐데요. 지금 진짜 앞으로 재료가 너무 많아요. 올해 첫 2조 클럽에 입성했다라는 기사도 있었고,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주입 반응이나 혈전증이 개선돼서 또 아시아 환자에게도 확인이 됐다라는 그런 좋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아침 8시에 나왔던 따끈따끈한 뉴스인데요. 유한양행의 매출이 2조 클럽에 입성이 됐다고 합니다. 거기에 가장 큰 공을 세웠던 건 당연히 렉라자겠죠? 지난 2014년 제약업계 최초로 매출 1조 원대를 돌파한 이후에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선 개별적인 실적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주가 하락이 끝나고 다시 상승세가 오게 됐었을 때 그 상승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올라가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국장이 조금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가장 가속도를 받아서 박차고 올라가게 되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또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성과를 보여줬는데 이제는 유럽 진출도 계속 청신호가 나오고 있고 후속 파이프라인들도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사실 항암제가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후속 파이프라인이 좀 더 임팩트가 있었으면 좋긴 하겠지만 일단 좀 더 보겠습니다. 이 같은 호실적의 배경으로는 비소세포암 신약 렉라자가 꼽힌다. 또한 유한양행이 지금까지 얀센으로부터 수령한 마일스톤 같은 경우에는 약 2,900억 원에 달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판매에 따른 로열티도 받게 되는데 이 로열티를 5%만 잡게 돼도 유한양행의 매출에는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럽 시장 진출 가능성에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EMA라고 하는 유럽의 의약품청 산하약물사용자문위원회인 이 CHMP는 렉라자의 병용요법에 대해서 품목 허가를 권고한 적이 있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권고사항을 검토한 후에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 유럽에서도 허가 승인이 날 경우에는 마일스톤으로 420억 원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일스톤보다는 앞으로 받게 될 로열티인 거고, 또 유럽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에서도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 꾸준하게 마일스톤도 들어오고 최종적으로 FDA도 뚫은 그런 약물이기 때문에 계속 좋은 데이터로 다른 시장들에 다 침투하게 됐을 때 꾸준하게 들어오는 이 로열티가 앞으로 우리 유한양행의 재무제표에 굉장히 좋은 호실적으로 찍히면서 영업이익률을 계속 극대화시켜주는 소스가 될 수 있는데요. 이전에 우리 유한양행 미국의 FDA 승인 난 것만으로도 주가는 16만원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유럽의 항암 시장의 사이즈가 미국보다 훨씬 큽니다. 또 중국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중국도 엄청나게 큰 시장이에요. 우리가 미국 하나 뚫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러한 주가 상승을 보였는데 유럽과 중국까지 뚫어낸다? 이제 앞으로 주가 더블, 3배까지도 가능합니다. 경쟁 약물인 타그리소의 매출이 7조 정도인 걸 감안하면 우리가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중국 시장 다 잡았을 때 이것보다 당연히 큰 매출이 나올 테고, 낮게 잡아서 7조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마일스톤 이외에도 로열티를 5%만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로열티만 3,500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 굉장히 큰 거예요. 또한 내용을 이어서 보시면 내년에는 이제 렉라자와의 병용요법으로 사용되는 리브리반트의 SC 제형이 미국 허가 여부를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SC 제형으로 변형하는 거 하면 생각나시는 거 있으셔야 돼요. 알테오젠이죠. 우리나라 알테오젠이 왜 유명해졌습니까? 기존의 정맥주사인 IV 제형을 피하주사인 SC 제형으로 바꾸면서 환자들도 원래 이 IV형 정맥주사로 맞게 되면 통상 5시간에서 6시간 입원실에 누워서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이거를 SC 제형으로 바꾸게 되면 5분에서 10분 정도로 단축을 시킬 수 있어서 환자의 편의성도 높여주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SC 제형으로 제형 변경을 일으키면서 특허권을 연장을 할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말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3,500억 원의 로열티를 받던 거를 이후에 더 받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그리소나 이런 경쟁 제품보다는 좀 더 기술적인 우위나 장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많이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시고요. 랭라자의 호재 외에 다른 재료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제2의 랭라자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차기 랭라자의 후보로는 면역항암제와 알레르기 치료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하지만 꾸준한 투자를 위해서 얘들도 성공해낸다라고 하면 또 이후에 제2의 랭라자로서 앞으로 유한양행의 새로운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요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보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유한양행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이 투자의 포지션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의 성공과 유한양행의 꾸준한 매출 상승이 계속 올려주는 그 주가를 다 드실 거라고, 내가 진짜 짧게는 2, 3년 길게는 5년 이상의 투자를 하실 거라고 하면 계속 가지고 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일단은 당장의 연초에 이런 좋은 호재들이 터져 나오면서 시장이 반등을 보여줄 때 가파르게 상승한 구간에서 한 번쯤은 비중을 줄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려요.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항상 위에서는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오기보다는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한 매도세가 더 많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상승하기보다는 한 번 더 조정이 올 거예요. 이 조정이 여러분들을 다시 힘들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주가 상승이 왔을 때 여러분들 어느 정도 비중 조절하셔서 다음에 더 빨리 움직일 만한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내용 한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랭라자와 리브리반트의 SC 제형 연구가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나왔다는 건데요. 내용 한번 이어서 보시면 SC 병용군에서 IV 병용군 대비해서 이 주입 반응 반응률이 6분의 1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IV 제형에서 SC 제형으로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게 IV 제형에서 나왔던 치료 효과가 SC 제형에서도 똑같이 나와야만 특허 연장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똑같이 나왔다 보다도 더 좋게 오히려 SC 제형으로 했을 때 주입 반응 수준이 더 감소하면서 환자한테 더 좋게 변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뭐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가장 눈에 띄는 개선은 이 IRR이라는 이 주입 반응률입니다. IV 병용군에서 이 주입 반응률이 61%가 나오는데 SC 제형의 병용군에서는 6분의 1 수준인 10% 정도만 발생을 했다. 또 그리고 해당 안전성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환자군과 아시아 환자군에서도 일관되게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안정적인 임상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앞으로 SC 제형으로 제형 변경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호재가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 정말 힘들고 춥고 한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 저점을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더 빠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물을 더 타야 되나? 언제까지 더 사야 되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있으실 텐데요. 일단은 이러한 재료 큰 거 3개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서 조금 더 굳건하게 유한양행 종목 믿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장이 불확실성 때문에 빠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쯤 그 불확실성이 정리되냐 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개별적인 재료는 지금 확실하게 좋다라는 것들을 계속 다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유한양행 절대 파시면 안 되고요. 이러한 구간에서의 의미 없는 매도는 여러분들 주식 계좌의 손실을 더 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패닉셀 절대 하지 마시고 계속 영상 다뤄드리면서 진짜 좋은 기간이 왔을 때 여러분들 좀 비중을 줄였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제는 팔아야 되는 시기가 왔다 하는 거 다 계속 내용 달아드릴 테니까요. 아직은 비중 추가나 물타기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시장을 관망하면서 바닥 새로운 저점 다져가는 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